예, 대한민국 상실된 진짜 보수를 찾아 나서는 시간입니다. 진짜 보수, 또 진보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마음 따뜻하게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근데 단풍 너무 예뻐요. 네, 오는 길에 너무 저희 스튜디오 근처 너무 예쁘죠? 스튜디오 안은 좀 칙칙하네요. 네. 안은 정제된 그- 공간으로서 잘 스튜디오 모시겠습니다. 안을 이렇게 단풍으로 탁 채우면 어떨까요? 네, 제안 주신 거 저희 PD님께 제가 적극 저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께서 직접 채우시면은 이게 성끼리 묻어나서 더 좋지 않을까. 네, 제가 열심히 단풍 쓸어 치우는 게 보겠습니다. 문제다, 그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소식부터 먼저 가실게요. 항상 해외 순방을 가고 이렇게 외교 안보 행보를 할 때마다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뽕 자부심을 만들어주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먼저 이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아이고, 어려워라. 가졌습니다. 관련해 영상 먼저 보실게요. 존경하는 모하메드 대통령님, 이렇게 성대하게 환영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형제의 나라에 와서 그런지 매우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취임 이후에 반년도 안 돼서 중동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의미 있는 순방의 첫 번째 방문지가 바로 아랍에미리트 연방입니다. 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방문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UAE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파트너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UAE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말을 떠나서요. 와, 어제 대단하던데요. 보셨어요? 아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 국빈인데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그것들이 너무 어메이징했습니다. 어메이징했어요. 와, 역시 아랍 왕자네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요? 관련 사진들이 좀 있을 텐데 PD님 너무 있나요? 어메이징했어요. 건물에 띄우는 그 태극기부터 해서 그렇죠? 그만큼 아랍에미리트가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쵸. 방증일 것이고요.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지금 태극기 나가고 있는데요. UAE 스케일의 입이 떡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또 우리나라에 바라는 게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에이펙도 어땠습니까? 미국 트럼프가 왔을 때 엄청나게 환대를 했잖아요. 바라는 게 많기 때문이거든요. 외교 관계는요, 사실은 냉혹한 곳입니다. 아 비행기 이재명 대통령 비행기를 전투기로 호위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바라는 게 있는 겁니까? 바라는 거 없이 그렇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랍에미리트가 우리한테 바라는 건 무엇인가? 또 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바라는 건 무엇이어야 할까? 거기서 어떻게 상호 협조적 관계를 만들어야 할까를 영리하게 잘 궁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너무 좋죠. 근데 동시에 외교 관계는 냉혹하다. 이거 늘 잊으면 안 돼요. 이유 없이 저렇게 하진 않아요. 그럼 저쪽에서 바라는 건 뭘까? 뭘 것 같습니까? 아랍에미리트 어떤 나라죠? 인구 1,000만에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작은 나라입니다. 네. 부국이긴 하지만 네. 안보는 매우 위험한 나라예요. 안보적으로는 사우디의 위협도 있고 이란의 위협도 있고 이란과도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어떤 나라보다도 작고 안보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동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 교두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나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우디가 늘 이래 주겠어요.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달라요. 아랍에미리트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간에 이번 방문을 통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오. 그게 원자력 협력과 방산 협력 분야입니다. 저는 전투기 호위를 보면서 제일 먼저 그 생각부터 했어요. 저 전투기 KF-21로 바꿔야겠다. 아랍에미리트라면 가능한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나타나자 네네. 전투기를 띄워서 호위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와,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저는 전투기를 이랬거든요. 봤어요. F-16이 떴고 라팔이 떴는데 우리나라에 KF-21로 바꿔야겠어요.
그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하셨군요. 실속을 차려야죠. 아. 실속을 차려야 돼요. 저는 그 장면에 환호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국익을 생각하고 지금 계셨군요. 오늘 이제 100년 형제 협약 뭐 이런 거 내고 네. 또 이제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원자력 협력 부분입니다. 네. 이미 우리가 원자력 사업을 아랍에미리트에 진출을 했지요. 뿐만 아니라 방산 쪽으로 많은 서로 간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크 부대도 파견돼서 실제로 네. 우리나라 부대가 가서 아랍에미리트 군부대를 훈련을 시켜 왔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군사적 신뢰 또 방산에 대한 신뢰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정말 잘 활용해야 돼요. 뭐냐면은 아랍에미리트를 통해서 대한민국 믿을 만한 나라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넘어서 안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다라는 네. 신뢰를 주면 이걸 교두보로 해서 중동 아프리카로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교두보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두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님께서도 아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막 박수 쳐준다고 좋아하시겠어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될까를 고심고심하면서 가셨을 것이고 환대에 속지 않고 우리가 뭘 얻어내야 될까를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지도자의 마음이어야 되고 네네.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방산 협력, 원자력 협력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양국 간의 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그래서 우리 국민 삶의 실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온몸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셨을 때 환영했던 그 아랍에미리트의 소녀들 막 머리 이렇게 네네네네. 흔들면서 알아얄라 이 행사도 하고 무엇보다 최고의 예우, 파격적인 우대 하면서 우리 태극기가 랜드마크의 공동 국기가 떠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잖아요.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번에 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이뻐서 금관 준 거 아니에요. 얻어낼 게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환대받는 건 좋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어떤 실익을 얻을 것인가 치열하게 웃으면서 잘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께 어떤 도움을 드릴까? 전 대통령님께서 그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좀 바람이 있다면은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정말 돈독하게 돼서 정말 이 교두보로서 역할을 아랍에미리트가 잘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동 진출이 교두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나라는 작아요. 인구 1000만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도 작아요. 네. 우리나라보다 땅이 작다면 뭐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아껴볼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가 충분한 신뢰관계가 생긴다면 여기서 생긴 평판으로 중동과 아프리카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교두보가 됩니다. 정말 잘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그 UAE 중동 진출의 어떤 네. 교두보, 경제 교두보가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AI 분야라던가 방산에 사실은 AI 분야는 아랍에미리트 우리 쪽에 원하는 것은 아랍에미리트는 항만이 중요해요. 작은 나라에서 원유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항만을 AI 데이터로 해서 좀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무슨 AI 기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부터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그런 관련 협약을 체결해서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네. 그걸 노할 필요는 없고요. 네. 우리의 AI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하지만 손해는 보지 않는 그런 좋은 협약을 만들어내야죠. 이건 국가 간 비즈니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 공동체로서 말씀하신 대로 방산이나 AI 분야에서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그렇죠. 나옵니다. 그래서 예, 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우리가 마련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윤석열 때 체코 원전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장사였잖아요. 네. 손해보는 장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영리하게 잘 계산을 해서 잘 우리가 이 속을 찾으면서 동시에 이걸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길을 열어가야 하고요. 그 네. 사이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간다 하더라도 외교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네. 윤석열이 가장 잘못한 점이 뭔가요? 본인이 정권을 바꾼 후에 기존의 외교 관계를 다 틀어버렸다는 겁니다. 맞아요. 외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 간의 신뢰. 우리가 사실 아랍에미리트 왕이 누군지 왕자가 누군지 아나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랍에미리트가 우리한테 잘한다 못한다만 기억합니다. 이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교는 일관성이 중요한데 윤석열은 그 일관성을 망가뜨리면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그걸 회복해 가는 겁니다. 윤석열이 망가뜨린 외교에 대한 신뢰,
외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네. 근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다는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네. 근데 윤석열이 망가뜨려 놨잖아요.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바쁘시지만 네. 이렇게 해외 순방 많이 다니시는 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신뢰관계를 열심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국내 경제 살리는 건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GDP의 70% 넘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학적으로도 위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계 중요하고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고 일관성입니다. 그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네, 유가 환율 금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수출 주도형 국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네. 외교의 매우 행보 중요하죠.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G20 정상회담 참석하시잖아요. 거기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냐면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때 미국 올인을 했어요. 외교도 경제도. 그러면서 우리가 제3국에 대한 수출, 무역이 많이 약화되고 제3국과의 관계도 많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요구에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정말 국력이 약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김정관 장관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심장이 말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협상을 했지만 국력의 한계 때문에 너무나 참담했다. 그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좀 더 다변화해야 됩니다. 수출 시장도 다변화하고 외교 관계도 다변화해야 하고. 자, 근데 G20 지금 미국이 외교에서 다자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미국이 규범과 규칙에 의한 국제관계가 아닌 힘에 의한 국제관계를 만들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유엔이나 G20이나 에이펙이나 이런 다자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다자관계 외교의 핵심은 규범과 원칙입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이 다자관계 외교를 이끌 수 있는 나라 누가 있을까요? 중국이 이끌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심각한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끄는 순간에 다자관계를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또 미국은 다자관계를 부수려고 하고 있어요. 즉 다자 외교, 규범과 원칙, 도덕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중심 국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미국이 해왔어요. 그렇죠. 미국이 경찰 에이펙이든 국가로 G20이든 뭐 전부 다자 외교의 핵심적 네. 유엔이든 핵심 역할을 해왔는데 미국이 도리어 다자 외교를 부수고 힘에 의한 외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힘이 없는 나라들은 다자 외교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자 외교에 기대야지만 수출 시장이 열리고 그렇죠. 다자 외교에 기대야지만 우리나라의 안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떠나고 미국이 부수고 있는 그 다자 외교의 자리 대한민국이 채우고 있어요. 네. 유엔에서도 그래서 대한민국이 거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번 에이펙에서도 대한민국이 중심 역할을 했고 맞습니다. 또 G20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다음 G20 의장국이 우리나라거든요. 계속해서 이 이슈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지난 에이펙 때 대통령께서 또 이번 G20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제시하려고 있는 주요 아젠다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또 국제적 연대, 특히 AI가 우리 인간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AI 분야에 대한 국제적 연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계십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연대, 특히 AI 분야의 연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아젠다예요. 네. 그 미국이 가는 길과 좀 다른 길이에요, 사실은. 미국은 지금 다자외교 부수는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 또 우리의 현재 삶의 아주 중요한 아젠다를 가지고 다자 외교의 모범과 규범과 틀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G20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중동 아프리카 시장 우리가 사실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지금 살려야 되는 큰 시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딜까요?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국가를 별도로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네.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움직임인 만큼 국민 삶과 또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실리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실리적인 성과, 산업화, 정보화, 그다음에 AI 주도 국가로 나아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부합하는 걸까요? 민주당에서 요즘 검찰 사법 관련해서 좀 네. 많이 조용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하려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까요? 조용한가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민주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은 책임 정당이어야 하고요. 그렇죠. 집권 여당은 국민들께 모든 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네. 야당 탓을 할 수도 없고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말로 거칠기보다는 행동으로 단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검찰과 말싸움하고 있으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 아니에요. 차라리 단호한 행동으로 단계 밀고 나가버리는 것이 진짜 책임 정당의 모습. 그래서 결과로 국민들께 성과로 보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기대를 하게 되는데 또 일하는 정당 바로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정의롭고 유능한 정당 서울시의 주택 정비 사업 이른바 신통기획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있었죠.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실게요.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해 온 것과는 달리 서울시 정부기구역 224개 곳 중에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2곳에 불과하고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기획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행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빈 깡통 같은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불통이 되고 있다.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께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필요한 문제 제기죠.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주택 공급 확대를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었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그렇죠. 서로 양당 간의 정책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지금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에게 서울시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또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네. 지금 저도 이번에 뭐 신통기획, 뭐 불통기획 얘기를 이번에 들으면서 처음 봤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거였잖아요. 빨리빨리 공급하겠다. 근데 네. 그만큼 공급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말로만 했으니까. 근데 저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민주당에서 제가 책임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책임정당이기 때문에 대안과 해법까지 내야 합니다. 대안과 해법. 결국에는 지금 심의 과정에서 병목이 벌어서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심의 과정에 대해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통합시키는 그런 실질적 노력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겠죠. 그게 우리 민주당의 또 역할이어야 합니다. 그게 일하는 정당이에요. 비판만 하고 대안이 없어버리면 일하는 정당이 아닌 거죠. 두 번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짓는다고 몇몇 개발업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주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청년들이 결국 서울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면 그래서 집값 폭등만 더 불러일으킨다면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정함이 더 중요하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개발하면 못 고쳐요. 네. 그러면 처음 개발할 때 최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보고 개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좀 그런 건 많이 안 느끼세요? 서울시 개발이 그동안 너무 주먹구구였다는 생각 안 드세요? 낭비발이죠, 진짜. 이거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서울시 땅값이 비싸니까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할 손도 못 써요. 맞아요.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주택이 부족하다 해서 계속해서 공급해서 과연 청년들이 살 집이 늘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제일 큰 문제가 저는 서울에 있다고 봅니다. 네. 지방 같으면 결혼해서 살 수 있어요. 집도 살 수 있어요. 서울에서는요. 불가능해요. 집도 못 사는데 무슨 애를 놓습니까? 내 몸 무슨 하나 결혼을 해요? 놓을 공간이 없는데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그만큼 집을 지어야 되는데 왜 계속 집이 없죠? 결국에는 많이 무조건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행정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불필요한 행정 절차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긴다. 우리 책임 있는 책임 정치하는 일하는 민주당이라면 우리는 대안 제시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요런 부분들을 고치고 요런 거 병합해서 통합해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를 내겠습니다까지 이어지면 더 좋겠다는 바람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속도가 능사가 아니다. 공정해야 한다. 그래서 최소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뒤, 30년 뒤는 보고 가야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소수의 개발업자가 폭리를 취하거나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청년들이 서울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근데 보면 개발이 엄청난 집값을 가진 아파트 개발로 다 집중되고 있어요. 다 쫓겨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서울에 집 있으십니까?
네, 오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봐요, 우리한테 이런 자제를 준다고요. 변호사님께서도 서울에 집을 장만을 저도 불가능해 보여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또 웬만한 고소득이라도 서울에 집 사는 게 불가능한 세상. 이건 네. 뭔가 문제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년 대교로 접근해야 합니다. 네, 종묘 앞에 또 초고층 개발 145m에 대해서 가상 건물을 보여주면 시뮬레이션 열심히 했던 오세훈인데 네네. 관련 영상 같이 보실게요. 네. 눈이 가려집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숨이 본연도 턱 막힙니까? 네,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기가 눌립니까? 조망 이런 거 보면은 위치에 따라서 보이기도 안 보이기도 하고 흐리게 그려놓으셨던데 뒷줄은 시장이 정한 자리에서만 이 종묘에 방문한 분들이 남산 쪽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묘의 가치를 논하니까 정전의 가치를 논하니까 거기가 조망 시점이 된 거죠. 숨이 턱 막힙니까? 결국에 종묘 재개발 논란 굉장히 공방이 가열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요. 여기도 몇 가지 관점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너무 눈에 보이는데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은 모든 광역단체장들이 다 똑같아요. 뭔가 전시행정한다고 눈에 보이는 큰 건물 짓는 데만 집중을 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큰 건물 짓는데 늘 이권이 개입하죠. 누군가는 땅을 사고 누군가는 수주를 받고 특혜를 받고 또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돈을 법니다. 주로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이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년 대계다. 그리고 사실은 종묘 관련된 종묘 근처 세운상가 개발하는 거는 개발의 필요성은 우리가 인정을 해요. 가면 너무 낙후되었고 사실은 정말 서울의 금싸라기 땅인데 좀 더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문화적으로 또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할 필요는 분명히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중하게 시민들의 여론을 다 들어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특히나 또 유네스코 종묘가 지정해 놓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네스코 쪽 의견도 들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그 절차가 다 누락되냐는 거죠. 저는 절차 누락의 문제 또 시민들의 이런 민의를 다 모으는 과정이 좀 누락됐다는 문제 너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하는 방향 뭐 결국에는 높은 고층 빌딩 위주의 그것도 주상복합 위주의 그렇죠. 그냥 재개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이게- 그게 필요할까요? 아니 그래서 앞에서 김진애 위원장이 뭐라고 하시냐 이것도 김건희 작품 아니야 하시면서 왜냐하면 그 각종 궁이나 문화재 65장 반출하고 이제 왕의 행세를 했는데 딱 그 145m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가면 위에서 아래로 종묘를 내다보는 그 뷰 주상복합으로서 김건희나 특정 세력들이나 가진 자들이 의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뭐 저는 뭐 근거 없이 막 그렇게 의혹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뭐 그냥 혼자 생각으로 그냥 함부로 나가는 것에 좀 경계를 근데 하고요. 그게 금융 오피스나 상징적인 어떤 세계적인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주상복합이잖아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의혹론자 돼서는 안 되죠. 네. 우리는 합리적인 그리고 이미 입증된 객관적 사실 가지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중요한 문제 지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종묘 지역에 과연 그런 고층 업무 시설이 필요한가 또는 고층 주상복합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과연 이게 필요한가? 네. 필요하니까 건축을 검토할 수 있겠죠. 근데 필요한가? 저는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서울은 다른 도심지가 많고 이미 그쪽에서 상당 부분 예를 들어 여의도에서 금융 업무 등등등 강남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미 고층 빌딩 업무 지구는 충분해요. 그러면 굳이 거기 고층 업무 지구를 만든들 어디에 어떤 역할을 하죠? 자칫하면 공시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주상복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층 주상복합을 종묘의 지역에 밀어 넣으면 개발업자는 돈을 벌겠죠. 그렇죠. 개발업자는 돈을 버는데 너무 도심지로 인구가 또 집중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사는 집들이 몰리는 거니까 네. 지금은 이런 사는 집들은 외곽으로 빼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그래 교통에도 낫고 도심지는 차라리 종묘잖아요. 네. 또 광화문이 멀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고 서울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 뭐 쇼핑과 함께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발하기 전에
30년 뒤를 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유네스코 지정 지역이니까 유네스코의 의견도 살려가면서 여기를 세계인들이 찾을 수 있는 또 서울이 정말 30년, 40년 뒤에도 개발 잘했구나 얘기 들을 수 있는 현명한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속도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오세훈 서울시장 내년이면 임기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요? 서울시장 예산전 개발은 해야 돼요. 하지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종묘 김민석, 오세훈 이 대립을 종묘 대첩이라고 묘사를 또 하고 있고 네네. 이 종묘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 김민석 얘기하니까 오세훈이 공개 토론하자 총리한테 제안을 했고요. 또 네. 감사의 정원도 이거는 또 문제가 있다. 받들어총 이거 이 전시행정 뭐냐라고 하면서 지금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게 김민석 vs 오세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리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총리님께서 직접 얘기하는 모양새는 보다는 좀 사실은 이 서울시에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많은 시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중앙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면은 상대한테 빌미를 줍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관권 선거다. 중앙정부가 왜 광역단체 일에 개입하느냐라고 자꾸 빌미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단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이럴 때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의 정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서울시민 대다수가 만드는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네.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세훈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꾸 지금 일을 벌리려고 하지 말고 네. 자기가 해놓은 일 마무리만 잘하면 돼요. 지금 일을 벌일 때가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일을 벌이더라도 충분히 시민들과 소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자기는 이 오세훈은 일을 마무리할 때지 벌릴 때가 아니다. 두 번째, 일하기 전에는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라. 왜 자기 생각으로 하느냐. 그렇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나 원칙이 있는 보수 김상욱 의원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보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